변호사님 말씀대로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변호사님 피아노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연주를 들었는데, 본인은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보통의 경우는 집에서 그냥 취미로 혼자 치는 변호사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만 치지는 않고요. 공개적인 무대에서 네. 연주 활동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 꿈은 예. 법조인도 물론 제 꿈의 하나였지만은 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꿈이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이룬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칭을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꿈 두 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겸손의 말씀으로 아마추어라고 하시는데 아마추어가 아니신 것 같아요. 독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 좋게 제가 취미 활동으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전문 연주자들하고도 교류 활동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연주도 듣고 그분들한테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 새로운 저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꿈이 법조인과 피아니스트인데 지금 그게 두 개 다 별개가 아니고 같이 할 때, 물론 직업은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여가생활 아니면 또 연주도 하고 하면서 피아노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더불어 양손에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변호사님 피아노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실력이시던데요? 네. 물론 전문 연주자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실 수는 없고요. 예.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데 사실은 업무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피아노를 만질 수 있는 여유가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피아노를 안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나중에 70 정도 되면은 그때는 상당히 실력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는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70살 되면 그때 더도 명연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변호사로서 이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할까요? 어떤 사건에 한번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시간이 좀 늦은 밤까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 그 재미가 사람을 굉장히 강렬하게 흥분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변론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변호사로서의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변호사란 직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변호사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 결국 이제 국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일자리를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 걸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네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가장 높게 받는 직업군이 서열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1순위가 아마도 대기업 CEO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듣기에도 연봉이 기본적으로 5억 이상에서 뭐 10억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순위가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도선사. 도선사가 그것도 연봉이 세다고 셉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중요한 일을 하고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파일로트. 그 다음에 역시 의사.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업군보다는 평균 연봉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저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직업군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가 집단도 많습니다. 많죠. 요즘 또 새로운 직업군이 많이 탄생을 하니까. 네. 세상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 직업군이 탄생을 했고, 굉장히 그 전문성 높고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군이 많다는 점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 아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봉이 변호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모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 정도는 진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변호사로 이제 내가 고객을 어쨌든 고객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직업이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업하셨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네,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마케팅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업할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들 중에 이제 판검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있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해서 바로 변호사가 된 분들이 있는데, 속칭 전관 변호사라고 하죠.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나오신 분들은 따로 마케팅을 안 해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면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가 되신 분들은 그런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전관 변호사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 매체라든가 다른 SNS 상의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을 홍보를 해야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기의 그 사회적인 그런 연결, 학연이나 지연, 이런 그 연결을 타고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전관 변호사들도 이제는 네. 예, 그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홍보가 네. 적극적으로 필요해질 정도로 요즘 변호사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마케팅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어떤 직업군에나 만날 수 있는 악성 민원인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일단은 그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이 갖고 있는 사건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성 민원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변호사를 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예, 평정심을 갖고 그분들을 응대하되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